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영어로 radioisotope dating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든 저기 길바닥의 돌멩이도 또 이 리모컨도 다양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는 방사성, 그러니까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사선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방사성 원소들도 방사선을 영원히 내뿜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붕괴돼서 방사선을 내뿜지 않는 다른 원소로 변환되는데 특정 물체의 방사성 원소가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을 반감기 또는 하프라이프라고 합니다. 화석의 연대는 그것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의 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화석이 만들어졌던 시점에 그 화석이 내포하게 되었던 방사성 원소의 양과 지금까지 그 화석에 남아있는 방사성 원소의 양을 비교하면 화석의 나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화석의 연대 측정에 널리 사용되는 방사성 원소는 5730년의 반감기를 가지는 탄소 14입니다. 탄소 14의 방사선은 점차 붕괴돼서 7에서 10만 년이 지나면 해당 화석에서 탄소 14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고고화 규물도 역시 유사한 원리로 측정됩니다. 그런데 타임머신이 있어서 10만 년 후로 가서 정말로 탄소 14가 고갈되었는지 측정해 본 적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확한 것처럼 보여도 연대 측정법은 수학적인 추정 또는 일개 이론에 불과합니다. 이 추정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론으로서만이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화석이 만들어졌던 당시 특정 방사성 원소를 얼마나 내포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특정 방사성 원소가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는 동일한 속도로 고갈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수백만 년에서 수천만 년의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속도로 고갈되어 오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지구의 환경에 모종의 예측하지 못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랬으면은 5만 년이나 7만 년 안의 시간에서도 탄소나 아니면 다른 방사성 동위원소의 감소율이 훨씬 높아지거나 또 낮아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과학계는 방사성 원소들이 동일한 속도로 변한 또는 고갈되었다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단순히 그렇게 되었다 가정한 후 자기들끼리 합의하고, 요즘 환경운동하는 사람들도 합의했다, 과학계에서 합의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렇게 그냥 합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화석이 내포하는 탄소 14의 양은 해당 화석이 만들어졌던 당시 대기의 탄소 12대 탄소 14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러니까 탄소 12와 탄소 14 중에 어느 것이 더 많냐 그 비율로 결정이 되는데, 학계는 산업혁명 이전까지 탄소 14의 비율이 탄소 12의 1조분의 1로 언제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입니다. 탄소연대 측정법을 개발한 윌라드 리비라는 사람은 탄소 14가 붕괴하는 것보다 많이 생성되었던 1950년의 실험 결과를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멜빈 알론조 쿡이라는 학자가 1977년 실시한 유사 실험에서 탄소 14의 비율이 급속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선동적이죠. 물론 다윈주의와 똑같이 과학계 전반의 합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다윈주의의 경우와 같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립니다. 다윈주의와 유사한 선동 사기극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연대 측정법은 다윈주의의 한 축인 화석 자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윈주의 선동을 계속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사정도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가정을 과학으로 가정하는 것과 선동 사기극이라는 것 외에 과학계가 언급을 피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의해 엄청난 양의 압력이 가해질 경우 방사선의 고갈이 훨씬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D. 문이라는 학자의 실험 결과를 따르면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은 방사성 원소들의
급속한 붕괴를 야기했을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에 더해 높은 압력으로 분출된 지하수와 함께 탄소 12가 대량 방출되었다면 대기 중 탄소 12의 비율이 급격히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대기 중 탄소 14의 비율을 급격히 낮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졌거나 영향을 받은 화석은 실제보다 매우 오래된 것처럼 측정되겠죠.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공룡이 운석 충돌의 여파로 멸망했다는 과학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운석의 충돌 또한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냈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의 역사가 일정하지만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방사성 원소 대부분의 변환 또는 고갈이 동일한 속도로 이루어졌다 추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 수학적으로 맞는 추론이었다 할지라도 지구의 연대는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 말하는 것이 과학적일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 인정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탄소 14와 다른 예로 유레니움과 소린의 방사성 붕괴가 진행됨에 따라 안정적이었던 204납이 방사성을 띤 레디오제닉 206, 207, 208납으로 변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엔간루호라고 하는 산에 불과 수십 년 전에 설치된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채취한 물체의 204납이 206, 207납으로 변환된 비율을 측정한 결과 390만 년이라는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물체의 포타시움이 알곤으로 변환한 비율을 측정한 결과 27만 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일한 물체의 다른 연대 측정법을 실시한 결과 서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연대 측정법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되려 연대 측정법이 정확하지 않은 수학적 추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예들이 너무 많은 거죠. 무엇보다도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자체를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14는 10만 년 이상 오래된 물체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석탄뿐 아니라 수십억 년 동안 강한 압력이 가해져야 생성되는, 그리고 지구의 어떤 다른 물체보다도 단단하기 때문에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 다이아몬드에서 탄소 14가 발견됩니다. 또한 15억 년 이상으로 추정된 절콘 광물에서 힐리움 원소가 다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물이 실제로 15억 년 전 이전에 형성되었다면 모두 고갈되어 전혀 발견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은 과학계의 수학적 추론, 그리고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 또는 운석의 충돌과 같은 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구의 환경이 언제나 대체로 일정했다는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학계의 암묵적인 합의와 합리적 사유로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선동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실제 측정값을 교차 검증한 결과가 전혀 일관적이지 않고 측정법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측정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위 언급한 실험은 국제창조과학회에서, 그러니까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라고 하는 데서 저명한 실험실에, 외부 실험실에 의뢰해서 진행했습니다. 창조과학회의 주장 전반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행해진 연대 측정의 객관성은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은 잘못된 추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에 기반해 측정된 화석 자료와 고고학적 유물의 연대 또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